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다음에는 다음 타겟은 뭐냐 말씀드렸죠? 바로 환율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뭘까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 또 해놓은 그 빚더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트럼프의 생각은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는 트럼프의 생각은 관세 다음에 바로 하려 그러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달러 약세입니다. 다음은 환율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이미 한 일주일 반 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통한 경제 부진과 적자 해결을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노릴 것 같다. 플라자 합의 아시죠? 일본이 이 플라자 합의를 함으로써 잃어버린 30년이 왔고요.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고 중국이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게 바로 일본과의 협상이었던 프라자 합의. 그래서 지금 제2의 프라자 합의를 노리는 게 아니냐. 달러 약세를 통한 경제 부진과 적자 해결을 위해서. 여기는 그런데 한두 나라가 아니죠. 그때는 일본하고 독일하고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한국, 대만,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와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하고는 경우가 틀리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일본 참 비참해졌었죠. 참 미국 때문에 잘 살기도 했지만 미국 때문에 폭망한 경우가 일본이었다. 이젠 슬슬 내빼면서 옛날같이 합의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달러 딜레마 해결을 위해 100년물 국채 이걸 떠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려서 돈을 급행으로 이렇게 달러를 해가지고 사람들 놀아주고 그래서 이제 인기를 업 시킨다. 과연 미국이 100년 동안 이게 참 그래서 국채 100년물 국채를 강매는 뭡니까? 강제로 이거 사가! 그리고 또 넘기려는 미국의 어떤 수작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달러 딜레마의 해결을 100년물 국채로 이제 동맹인 나라에 떠넘기려고 그러는 이런 강매, 검토. 이게 과연 해결이 잘 될 수 있을지, 부작용, 경고, 속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이걸 다 접을지 만일에 지금 관세나 그 다음에 환율 달러를 내려가지고 약세로 해서 성공을 하면 트럼프는 갓이 될 겁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영원한 지금 죽은 후에도 나이가 많으니까 갓이 될 수 있죠. 갓. 네. 그래서 정말 미국의 국민들을 너무너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은 이게 아닌 듯한, 네? 해도 너무하네. 뭡니까? 트럼프가 도령 관세 유예를 했던 날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채권이 무지무지 하라 그랬잖아요. 국제 채권을 어마어마 가지고 있는데 1억 2,500만 달러, 약 1,780억, 그리고 4억 4,300만 달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금융자산이 2억 600만 달러, 2,934억 원, 금융달러도 되게 많네요. 엄청나네, 재산이. 어휴.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채권 비율이 60%니까요. 채권이 떨어졌을 때 이게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반 이상이 아마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90일 유예. 90일 유예.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해도 트럼프는 가족, 멜라니 코인. 공장까지 샀죠. 코인을 찍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이게 배를 불려주는 제3자들이 누굽니까? 트럼프한테 이거 하려면은 이제 아들들, 사위.
중동은 사위가 맡고 있죠. 유태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부사부, 예? 이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줘야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거를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 시스템, 친척들, 그리고 재벌, 자기네 친구들. 전부 친구가 재벌이잖아요. 본인이 재벌이니까. 골프 친구까지 하다못해 자리를 줬고요. 그래서 해도 트럼프 돌연 관세 이후에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또 선거 자금을 뭐 거의 베스트로 낸 머스크, 일론 머스크 대신에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머스크가 홍 당한 그런 모습을 요즘 느낀다 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행정부 권력 관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제가 시작과 동시에 지금 트럼프가 시작한 지 2, 3, 4 이제 2, 3, 4, 4개월, 3개월 이제 3개월 이제 돼가네요. 그런데 벌써 저는 이미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죠. 머스크가 트럼프와 이거 되고 이제 서로가 씹는 하면서 꺼져 get out of here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저 두 사이코 둘이서 부딪히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트럼프만이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된 양. 누가 나서거나 얼굴을 비치거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머스크가 저렇게 끝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센트 장관, 재무부 장관이죠. 머스크는 자기가 추천했던 재무부 장관을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삥 했었는데, 드디어 머스크가 횡당하고 트럼프가 뽑았죠. 베센트 장관을 이제 아무래도 충성심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좀 이렇게 감시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국세청장 직무대행 재무부 부장관인 마이클 포겐더를 임명해버렸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지지한 게리 세플리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4흘 만에 4day 만에 전격 교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용인한 것은 베센트 장관의 아무래도 알력 싸움에서 지지를 얻으며 오케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뉴욕타임즈에서 썼습니다. 자, 걱정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손 떼라. 전 대통령들의 미국 대통령 3명뿐이 아니고요. 미국 전역 50개 중에 미국인들이 결국 들고 일어났다. 이제 더 큰 시위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전역서 손대 경제 잘한다가 43%뿐 트럼프 곳곳서 역풍이 불고 있다. 일반주의 흔들리나 미국에서 1200건 이상의 반대 시위 어마어마하네요. 전시법 적용한 외국인 추방에 보수의 대법서 추방 금지까지 내렸고요. 안 된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 법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백인들하고 이쪽 되게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민법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뭐 저도 아닌 사람들은 나가야죠. 불법 체류라든가 불법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장에 쫓아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맨날 칼부림이나 치고 불법으로 살면서 세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용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고요. 경제 잘못하고 있다. 55%로 벌써 3개월도 안 되는데 올라가 있고요.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클린턴까지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옛 트위터 X에 하버드대와 지금 굉장히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버드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 시도를 불법적 억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들이 원래 이렇게 현존하는 대통령을 잘 씹지 않습니다. 뭐 본인들도 사실 뒤집어 까보면 구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트럼프를 3명이 비판을 했고 공화당의 부시는 싫어합니다. 트럼프를. 네. 그래서 그냥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경제 못한다가 더 많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